예, 그럼 지금부터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개최하는 21차 집회 위안부 피해자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은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먼저 개회사를 겸해서 사회를 맡은 저는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최덕효입니다. 한국인권뉴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위안부 피해자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서 바로 왼쪽에 저기에 바로 14세 소녀 상이라 그러죠. 위안부 동상이 있습니다. 네, 카메라 좀 비켜주세요. 네. 네, 저 14세 소녀 그리고 20만 명 설을 얘기한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정대협을 만든 창립자 윤종옥 씨입니다. 윤종옥 씨가 14세 소녀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일본 군에게 끌려갔다. 강제징용됐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그 배포한 인권 그 하루 소식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14세 소녀 20만 명 설이 진위가 옳다면 지금 옆에 있는 저 동상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동상을 우리가 인정하고 저 동상을 참배할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정대협 스스로가 시작부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었어요. 한국 정신의 문제 대책협의회 정신대는 군수공장에 가는 거예요. 위안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대협을 만든 윤종옥 씨가 위안부를 군수공장에 간 정신대와 혼동을 해서 발언했어요. 그 정신대 숫자가 일본인 여성과 조선인 여성을 합쳐서 20만 명이야. 그 중에 조선인 여성은 군수공장에서 일한 조선인 여성이 한 6만 5천 명 돼요. 그런데 태평양 전쟁에서 군수공장에서 일한 정신대를 위안부라고 착각한 윤종옥 씨가 정대협을 만들고, 그래서 바로 한국 위안부 대책 문제협의회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한국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일본 군은 1916년도부터 한국에 당시 조선에 공창제를 실시했어요. 공창제가 실시된 과정에 상업 매춘이 실시된 거예요. 이른바 오늘날 유럽에서 하고 있는 매춘 합법화입니다. 섹스 트레이드라 그러죠. 성거래 혹은 성노동 합법화를 일본이 1800년 말대에 유럽으로부터 공창제를 유럽부터 배운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공창제를 당시에 조선에 이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업 매춘으로 당시에 조선의 광범위하게 조선 여성과 일본인 여성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던 그 매춘 현상이 중일전쟁 발발 이후 태평양 전쟁에 진입하면서 그 매춘 현상이 전선으로 확대된 거예요. 따라서 일본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어온 그 사회에서의 매춘 현상의 하나였다. 그리고 상업 매춘으로서 일반 사회에 있던 것의 일부가
전선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야. 네, 정리가 되죠? 네. 정신대 대책협의회, 정신대가 아니고 위안부 대책협의회라고 이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정신대 출발이 잘못됐다. 그런데 28년 만에 이름을 바꿨어요. 정의기억연대.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온 국민 앞에 우리가 정신대라고 잘못 사용했습니다라고 사과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어요. 오로지 피해자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기자회견에 지금 모든 말씀이 제가 좀 긴데 이 배경 설명을 제가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그 14세 소녀, 여러분들이 보는 저 동상의 모습, 저런 아주 거의 뭐 이제 어린이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의 여성들을 강제 연행하고 강제 납치해서 일본군이 끌고 가서 위안부로 부려먹었다. 성노예로 부려먹었다. 이것이 바로 정 대표 주장이에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나타난 평균 위안부 그 할머니들의 증언이 있어요. 평균 연령이 17살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18살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이는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그 업자들에게 공고한 나이가 그 나이예요. 그리고 실제로 위안부 여성들의 평균 나이를 골고루 조사해 보면 20대 중반이야. 14세 소녀가 끌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시고 또 하나 당시에 합법적인 그 매출 인신매매 업자들은 주로 조선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을 거예요. 1950년, 1960년대 서울역전에 가면 그 왜 뭐 가수가 되고 싶어서 뭐 이렇게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올라온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한 아가씨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신매매범들이 붙어가지고 걔들을 그 이상한 데 끌고 가잖아요. 비슷해요. 일제 때 바로 그러한 인신매매 업자들에 의해서 소녀들이 취업 사기를 등재해서 끌고 간 게 있어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나타난 취업 사기로 간 여성들이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여성가족부에 나와 있는 증언에 그런 거예요. 취업 사기. 이 모든 복잡한 사회 현상을 일체 배제하고 14세 소녀 20만 명이 이 자리 영화에 보면 40만 명 나와요. 강제로 일본 군인에 의해 총칼에 의해서 끌려갔다. 소설을 쓰고 영화를 쓰고 뮤지컬을 만들고 문화상품을 만들어서 전 국민을 우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누가 이득을 보는 게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앞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진실을 여기서 100m가 떨어진 바로 저 우측에서 우리는 그동안 20번에 걸쳐서 집회를 해왔어요. 근데 공대위에서 회의를 했어요. 했더니 우리 공대위 동지들이 역사적 실체와 실제 14세 소녀 상과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 하겠나. 그 제안이 나왔어요. 그건 되게 훌륭한 일이다. 14세 소녀 저 소녀상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되어 있다면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민이 성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현대인이 아니에요. 전 근대인이죠. 어쩌면 중세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소녀 동상이 진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저 소녀상을 만든 작가 부부가 자기 딸을 네.
14세에 해당하는 자기 네, 딸을 저희 찍지 치마적으로 입혀서 저걸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은 상상으로 했고 우리가 그 보도자료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역사적 실체에 가까운 그러한 동상이라면 또 모르되 실체와도 무관한 그런 상상의 산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바로 직접 행동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 기자회견은 한국의 역사 왜곡하고 있는 이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한 직접 행동입니다. 직접 행동이란 다름 아닌 에이프릴 카터라고 하는 정치 사회학자가 쓴 용어예요. 직접 행동. 이것은 굳이 말하자면 이른바 진보, 이른바 좌파가 쓰는 용어예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기존의 용어로 하면 좌우 다 했어요. 근데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보면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진보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역사를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향도를 이끌어 나가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직접 행동이란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 소수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행동을 하는 게 직접 행동입니다. 30년 동안 14세 소녀 20만 명 설에 고무된 그러한 언론에 노출된 일반 국민들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해서 그 배경으로 어마어마한 권력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관련된 사람이 이제는 국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국회에 들어가요. 비례대표. 이제는 권력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의 권력이 되어서 안 그래도 한일 간 외교 참사가 진행되는데 이제부터는 그분들이 앞장서서 본격적으로 일본과 이제는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진실을 통해서 외교를 하면 됩니다. 일본이 잘못하면 혼내면 돼요. 일본 과거의 제국주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이 죽어갔는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받는지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를 정확하게 강력하게 규탄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오늘날의 일본은 일본 제국주의가 아니에요. 유엔 회원국으로 패전 이후의 유엔 회원국으로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고 일본의 군사주의가 군국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군사력이 남북한 군사력이 합친 거에 비하면 훨씬 미미합니다. 대한민국 군사력과 일본 군사력은 한 등 차이에요. 하나 차이에요. 여기에 북한 군사력을 합치면 대한민국과 한반도 군사력은 전 세계에 거의 랭킹에 들어갑니다. 그런 한반도 한민족이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지금 군국주의가 태동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토론도 안 하고 저렇게 옆에 그 소녀상 옆에 붙여놓은 그 저쪽에 그 현수막 있죠. 뭐 반아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일본의 군사력의 실체나 일본의 과거 역사적인 실체나 이게 다 안 맞아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정확하게 응징하려면 역사적 사실과 현재적 사실에 기초해야 돼요. 그런데 환상을 가지고 온 국민을 다 들끓게 해서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해서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14세 소녀 만드신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MB라고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에요. 아주 싫어하죠. 거의 친일파로 규정하죠. 이명박. 그런 이명박이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에 재임이 끝나갈 무렵에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니까 이명박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포퓰리즘으로 인권을 한국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즉시 어디로 달려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독도입니다. 독도. 한국의 정치인들은 권력이 약화되면 무조건 위안부를 얘기하고 독도로 뛰어가요. 이게 뭡니까? 독도는 이미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명박이 친일파 맞나요? 자, 오늘 모든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기자회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호를 외칠게요. 존립근거 사라진 위안부 피해자법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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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왜곡하는 위안부 동상 즉각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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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왜곡하는 정답의 수요 집회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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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